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30회 2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수는 최초의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예, 이행강제금이 뭡니까? 이게 허가받아가지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2번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최대 5년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죠. 이행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7% 부과하죠.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방치하면 10%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30회 시험에는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가 아니라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한다 했는데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줍니다. 포상금을.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1,500만 원은 받을 수 없죠. 절대로. 왜냐하면 한도가 지금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 건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Y 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정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대지 소유권자가 Y 건물만 매도하여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 판결 이후에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결을 하면 족하다. 따라서 대지 소유권자가 Y 건물만 매도하여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없다고 해서 옳은 것은 기역 리언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상권은 우리 중개실무에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이 거의 한 문제 출제되죠.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정정사항이 아닌 것은 했네요. 정정사항 아닌 것. 주지사 종목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 지인은 정정 가능한데요. 성명하고 주소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입니다. 이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정신청서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변경신고서는 법정서식 있죠? 주지사, 종목 5가지를 정정할 수 있고요.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에 하나 더 추가됐죠. 9번째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오타,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걸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